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강력한 방어 무기들이 촘촘하게 깔려있던 중동의 밤하늘. 그런데 정작 날아오는 수백 발의 적 미사일을 압도적으로 막아낸 건 미국제도, 러시아제도 아닌 한국의 미사일이었어. 심지어 실전 경험조차 한 번도 없던 무기였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시계를 2022년 초반으로 돌려보자. 당시 사막이 화려한 도시 두바이와 아부다비의 밤하늘은 말 그대로 전쟁터였어. 단 하루밤의 해프닝이 아니야. 몇 주, 몇 달에 걸쳐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이 작정하고 공습을 퍼부었거든. 그 기간 동안 날아온 탄도미사일만 400발이 넘고 자폭드론은 2000대가 넘었어. 사이렌이 울리면 사람들이 옥상으로 뛰어 올라갈 정도로 하늘이 번쩍거렸지. 원래 UAE는 전 세계에서 제일 좋다는 방공 무기는 돈을 쏟아부어서라도 다 사모으는 나라잖아. 그래서 그 좁은 하늘에 미국 패트리엇, 미국 사드, 이스라엘 바라크, 러시아 판치르, 이름만 들어도 아찔한 세계 최강의 방어 무기들이 동시에 솟아올라 요격에 나선 거야. 그리고 그 화려한 라인업 한 구석에 한국의 천궁2도 서 있었어. 수출된 한국 무기가 남의 나라 진짜 전쟁터에서 실전 발사된 역사상 최초의 순간. 만든 사람들 입장에서는 피가 말랐을 거야. 여기서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미국 패트리엇 옆에서 비교당하며 그동안 쌓아온 수출길이 영원히 막혀버릴 수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치열했던 공습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외신들과 군사 전문가들이 결과표를 열어본 순간 다들 자기 눈을 의심해. UAE 국방부가 발표한 전체 방공망의 방어율이 한 95% 정도 됐거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조용히 서 있던 한국의 천공투가 수십 발을 쏘아 올리며 무려 96%의 명중률을 찍어버린 거야. 쏘면 다 맞춘 거나 다름없는 압도적인 1등이었지. 여기서 외국 장성들을 더 경악하게 만든 건 바로 가격표였어. 제일 비싼 미국 패트리엇이 한 발 쏠 때 50억 원이 넘게 타는데 천궁2는 15억 원이야. 딱 3분의 1 가격이지.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족족 떨구는데 성능은 1등. 어떤 나라가 탐내지 않겠어? 당장 UAE 왕세제가 한국 정부에 전화를 걸었어. 계약된 거 남은 물량 지금 당장 다 보내주시오. 그걸 지켜보던 사우디, 원래 미국 무기만 고집하던 콧대 높은 나라가 4조 원어치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이라크까지 3조 원을 긁었지. 단 세 나라가 장바구니에 담은 것만 12조 원. 그동안 한국 무기는 쳐다보지도 않던 나라들이 앞다투어 전화를 돌리기 시작한 거야. 자, 흔한 수출 성공 신화 같지? 하지만 진짜 소름 돋는 비하인드는 지금부터야. 이 미친 명중률의 미사일은 도대체 어디서 뚝 떨어진 걸까? 1990년대 초반, 우리 군은 베트남전 때 쓰던 낡아 빠진 미제 호크 미사일을 꾸역꾸역 고쳤으며 휴전선 하늘을 지키고 있었어. 답답한 마음에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 보려 했지만 미사일 핵심 기술을 순순히 넘겨줄 강대국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지. 그런데 이때 역사의 우연이 기막힌 틈을 만들어내. 소련이 붕괴한 거야. 러시아 경제가 파탄나면서 세계 최강의 미사일을 만들던 러시아 엔지니어들이 하루아침에 빵 살 돈도 없이 거리에 나앉게 돼. 한국은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어. 경제협력을 조건으로 러시아의 최고 방산기업 알마즈 안테이와 손을 잡은 거야. 당시 기준으로 최고 수준이었던 러시아의 차세대 방공기술. 참고로 러시아는 훗날 이 기술로 자국의 S-350 미사일을 만들었지. 잘 안 알려진 사실이지만 한국 최첨단 미사일의 핏줄에는 불공국의 유전자가 섞여 있었던 거야. 하지만 남의 기술을 받아왔다고 하루아침에 명품 무기가 탄생할까? 진짜 기적은 엔지니어들의 지독함에서 시작됐어. 사방이 산이고 좁은 국토, 그리고 눈앞에 있는 북한이라는 특수한 위협. 한국 엔지니어들은 이 조건에 맞춰 러시아 기술을 뼈대부터 다시 깎고 다듬어 천궁 1편을 만들어냈어.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지. 비행기는 잡는데 북한이 진짜 쏘는 탄도미사일은 못 잡잖아? 그렇게 무려 6년을 더 갈아 넣어 탄생한 게 천궁2야. 우주에서 음속의 몇 배로 떨어지는 탄도미사일을 또 다른 미사일로 직접 부딪혀 박살내는 기술. 캄캄한 밤하늘에 날아가는 권총 총알을 다른 총알을 쏴서 맞추는 것과 같은 난이도지. 시험 발사 결과는 탄도탄 100%, 항공기 100% 명중. 미사일 시험에서 100%라는 숫자는 개발자들조차 믿기 힘든 기적이었어. 이 기적을 가능하게 한 천궁2만의 영리한 기술이 있어. 바로 콜드런칭의 측추력기의 조합이야. 보통 미사일은 발사대에서 어마어마한 불기둥을 뿜으며 솟구치지? 천궁은 샴페인 코르크 따듯 가스 압력으로 미사일을 허공에 뻥 띄워 올려. 그리고 공중에 뜨자마자 측추력기라는 아주 작은 로켓들이 옆에서 가스를 뿜어내며 미사일의 방향을 순식간에 적쪽으로 꺾어버려. 이게 왜 대단하냐면 발사대에서 화염을 뿜지 않아 장비가 상하지 않고 다음 발을 엄청 빨리 쏠 수 있어.
무엇보다 일단 공중에 띄운 뒤 방향을 트니까 사방 360도 어디서 적이 날아오든 그 자리에서 즉각 대응이 돼. 한쪽만 바라보고 쏴야 하는 미국 패트리엇과 달리 사각지대가 없지. 빌딩이 빽빽한 한국 도심이나 두바이 한복판에 깔아놓기엔 이만한 괴물이 없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가장 큰 의문이 하나 남지. 이렇게 완벽한데 어떻게 가격은 3분의 1밖에 안 할까? 싼 게 비지떡이란 말도 있는데 성능은 압도적이잖아. 그 비밀은 대한민국의 강력한 제조업 인프라에 있어. 한국은 내일 당장 전쟁이 나도 먼지 구덩이 속에서 무기가 작동해야 하는 휴전국가야. 그래서 신뢰성 기준이 다른 나라보다 미친 듯이 빡빡해. 그런데도 가격이 싼 이유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차 정밀 부품 기술과 반도체 기술이 미사일에 그대로 녹아들어가기 때문이야.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 전체가 피땀 흘려 키워온 산업 역량이 천궁2 한 발에 압축되어 있는 거지. 물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진짜 영웅들이 있어. 본체와 시스템 통합, LIG 넥스원, 레이더, 한화 시스템, 발사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이 모든 걸 묶어낸 국방과학연구소, ADD까지. 섭씨 40도가 넘는 중동 사막에 텐트를 치고 모래바람을 맞으며 몇 달을 버틴 사람들. 레이더가 표적을 놓치면 밤을 새워 코드를 다시 짜고 기계가 흔들리면 쇳덩어리 발사대를 밑바닥부터 다시 분해하던 사람들. 과거 한 다큐멘터리에서 카메라 앞에서 지난 고생을 떠올리며 울먹이던 엔지니어의 모습에 이런 댓글이 달렸지. 이런 분들이 진짜 애국자다. 이름 모를 사람들의 도끼와 눈물이 뭉쳐진 그 무기가 진짜 사람이 죽고 사는 두바이 하늘에서 기적 같은 숫자를 증명해낸 거야. 자, 명중률 96%라는 결과 뒤에 숨겨진 더 거대한 판의 변화를 이야기해볼까? 단순히 12조 원을 벌어온 게 전부가 아니야. 무기 수출은 국가 간의 혈맹을 맺는 것과 같아. 사우디에 천궁2를 팔면 사우디 군인들은 한국어 매뉴얼로 훈련하고 정비병들은 한국 시스템에 익숙해지며 사령관들은 한국 엔지니어에게 의존하게 돼. 10년, 30년이 지나면 그 나라 국방력의 절반이 한국 시스템 위에서 돌아가는 거야. 미국이 무기를 팔아 중동의 패권을 쥐고 있던 그 거대한 체스판에 대한민국이 조용히 들어가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 셈이지. 그런데 세계를 흔든 이 놀라운 이야기가 아직 끝이 아니라는 사실 알아? 지금 천궁2의 다음 타자 천궁3가 개발 막바지에 다다랐어. 미국의 유명한 사드와 비슷한 컨셉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높고 먼 곳에서 떨어지는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괴물이지. 천궁2가 두바이에서 이 정도의 파장을 일으켰는데 천궁3가 실전 배치되는 순간 전 세계 방산 시장이 어떻게 요동칠지 상상이 가? 그러니 우리가 뉴스에서 K방산 잭팟, 천궁 미사일 명중이라는 소식을 들을 때 이건 그저 운 좋게 터진 벼락부자 스토리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해. 90년대 굶주리던 러시아 엔지니어를 찾아갔던 결단. 호크 미사일을 보며 답답해하던 군인들의 열망. 100% 명중을 위해 사막에서 청춘을 바친 사람들의 숱한 밤. 이 30년의 서사가 응축되어 마침내 터져나온 폭발력이니까. 한국 무기가 전 세계의 하늘을 지키는 룰메이커로 자리 잡는 과정.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었어? 다음번엔 또 어떤 기막힌 무기 속 비하인드 스토리로 돌아올지 기대해줘.